칸트가 직접 작성한 목차를 순수이성의 능력, 즉 우리의 유한한 인식 능력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순수이 성비파는 크게 선험적 감성론, 선험적 분석론, 선험적 변증론, 그리고 선험적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규칙의 능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지성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선험적 변증론은 추리하는 능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념들과 이 이념들의 사용 능력에 관한 이론입니다. 칸트는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라고 했는데 변증론은 가상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가상에는 경험적 가상과 선험적 가상이 있습니다. 경험적 가상은 단지 논리적 규칙에 위반해서 성립하는 논리적 가상을 말하며 선험적 가상은 이성을 부단히 유혹하는 이성 즉 이성의 본성에 고유한 가상을 의미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추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칸트가 전통 철학이 견지해온 무제약자에 대한 직접적 인식 능력인 이성적 직관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성은 본성적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초험적인 것 또는 물 자체나 무제약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에 제약되어 있는 범주를 그 한계 이상으로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는 데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험적 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성 자신이 우리의 인식이 직면하는 선험적 가상의 소재지이자 근원지입니다. 전통 형이상학은 바로 이 가상을 실제 인식으로 착각해왔던 것입니다. 칸트는 전통 형이상학이 경험적 대상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범주를 초험적 대상들에 적용하여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선험적 종합 명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밝힘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은 학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성의 추리에는 세 가지, 즉 그 대전제가 정언 판단인 정언적 이성 추리, 가언 판단인 가언적 이성 추리, 선언 판단인 선언적 이성 추리가 있습니다. 추리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인식은 특수로부터 개념을 통해서 보편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 이성 추리 각각의 계열에서 최고의 가능한 통일성에까지 추적해 감으로써 세 가지 가능한 종류의 무제약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제약자들을 칸트는 선험적 이념들이라 부릅니다. 이 이념들은 정언적 이성 추리와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주관 또는 영혼, 가언적 이성 추리와의 관계에서는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성 또는 세계, 그리고 선언적 이성 추리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대상들, 일반의 조건들의 절대적이며 완전한 체계 또는 신 절대자입니다. 이 이념들은 우리의 이성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이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이성 추리로부터 연역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험적 가상들은 이 이념들 자체에서가 아니라 지성의 모든 제약된 인식, 즉 사고의 주관적 조건들과 현상에 제약된 인식을 실제 인식으로 간주하는 잘못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 추리에 따라서 어떤 피제약자가 주어질 때 무제약자도 주어진다는 원칙에 따라 이성이 생각해낸 개념, 즉 이념을 마치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오인하는 데서 선험적 가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칸트는 이성의 변증적 추리, 즉 가상들을 만들어내는 추리를 순수이성의 오류 추리, 순수이성의 이율 배반 그리고 순수이성의 이상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고찰합니다. 이 각각에서 이성의 잘못된 추리들은 모두 이념과 객관 사이의 근본적인 혼동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즉 영혼으로서의 무제약자와의 관계, 세계로서의 무제약자와의 관계, 그리고 신으로서의 무제약자와의 관계, 이들 각각에서의 근본적인 혼동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인식의 대상인 영혼, 세계, 신이 객관적 실제들로 실체화되면 순수이성이 변증적 사용이라는 세 가지의 오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리하는 이성의 개념인 이념들을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무제약자들로 오인하는 이성의 잘못된 사용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까지 무제약자를 추구하는 이성의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바로 이 같은 이성의 월권을 비판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안전한 학문으로서 가능한 형이상학을 제시하려 한 것입니다. 이로써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적 사업이 목적으로 한 과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성, 지성, 이성과 같은 인간 인식의 요소들과 그 선험적 인식의 원천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갖는 기능적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식은 감성의 직관에서 시작하여 지성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이성의 이념으로 완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들이 필연적으로 관계하는 장소는 바로 가능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현상으로서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수학과 순수자연과학은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자체의 인식을 추구하는 전통적 형이상학은 불가능한 학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제 이론적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자연의 형이상학의 의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험적 자유와 자유의 원인성 개념으로부터 학문으로서 자유의 형이상학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의 형이상학 또는 도덕의 형이상학의 전모를 순수이성 비판의 성과를 토대로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저서에서도 여전히 칸트는 이성과 경험의 화해와 통일에 문제를 인식과 논리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진리의 인식과 인식된 진리인 지식은 삶의 지혜로서 유익한 것입니다. 칸트가 알려주는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의 삶의 지혜일 수 있을까요?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필연적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칸트의 그것을 인간 존엄성의 윤리학 또는 도덕적 자유와 행복의 철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